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도 국비 유학 및 연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고문을 설명해 드린 후에 공고문과 함께 올려드린 자주 묻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응시생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과 채팅창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 주세요. 첫째,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의 채팅에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셋째,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드리며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자주 하는 질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넷째, 욕설 및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국비유학 및 연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는 화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유학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입니다. 국비유학은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 기능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55명 내외 선발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일반 전형의 지역 연구 분야 선발 인원을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와 특수 외국어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는 전공 분야별 3명 이내 총 6명 내외, 특수 외국어는 2명 내외 선발 예정입니다. 기초학문 연구의 경우 각각 인문과학 3명, 사회과학 4명, 자연과학 3명을, 첨단 산업 연구의 경우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통합하여 16명 내외 선발 예정입니다. 꿈나래 전형은 일반 전형의 연구 분야나 전공 분야를 어디든 응시할 수 있고 17명 내외 선발 예정입니다. 기술 기능인 전형도 꿈나래 전형과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의 모든 전공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고 4명 내외 선발 예정입니다. 기술 기능인 전형 국비연수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분야별 세부 전공 분야는 예시로서 기재된 것이며 제한이 없고 응시생이 직접 본인의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각 분야별 세부 전공 분야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분야를 통틀어 자격증 취득 과정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자격, 로스쿨 등 자격을 취득하는 목적의 학위 과정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발 인원은 지원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국비유학 응시 자격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국내 대학 졸업자만 응시 가능하며 외국의 법령에 근거한 해외 대학 졸업자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응시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고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이중 국적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응시원서 하단에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문구와 함께 대학교 총장 직인으로 추천을 가름합니다. 즉,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것은 학부과정대학 총장의 직인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과 꿈나래 전형에만 해당하는 추가 자격사항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고 취득급수에 따른 가산점 또한 없습니다. 공고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에는 25년 5월 24일자 74회차 시험까지 반영됩니다. 74회차 응시자는 성적표를 서류 우편 등기와는 별도로 6월 5일 17시까지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출 서류 누락자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꿈나래 전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차상 2계층 그리고 올해부터 제6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상위 및 장애 등급자로 등록된 자가 꿈나래 전형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 관련 기준표의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외국어 시험별로 최저 점수 기준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외국어 전공 분야 선발은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 국가가 제한되며 한국외대 졸업자격시험인 플렉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기능인 전형 관련 응시 자격 추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능인 전형에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추가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 6호, 7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이며 1년 이상의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재직 중임을 증빙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인 경우 지원하실 수 있고 최저 기준 점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꿈나래 전형과 마찬가지로 특수외국어 전공 분야 선발은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 국가가 제한되며 한국외대 졸업자격시험인 플렉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4급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가산점 등의 요건은 일반 꿈나래 전형과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이거나 기능장 이상 등 자격 소지자 혹은 국비 유학 예정, 학위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서, 선 취득 제출자에 대해 선발 시 우대합니다. 단, 입학 허가서의 유학기관 입학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인 것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국비 연수입니다. 국비 유학의 기술기능인 전형과 기술기능인 국비 연수생의 기본 자격 요건이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둘에 대해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유학 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2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기술기능인 국비 연수 전형은 자격 취득 혹은 산업체 연수를 목적으로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합니다. 기술기능인 국비 연수는 자격 취득과 산업체 연수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6개월 미만으로 진행되고 분야 및 국가는 제한이 없으며 5명 이내 선발 예정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에서 공인된 연수기관 또는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술기능인 국비 연수생 지원 자격으로는 법령에 따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1년 이상의 중소기업 근무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가 우선 선발되고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기능장 이상 등 자격 소지자, 국비연수 예정 자격 취득 과정 또는 산업체 연수 과정 입학 허가서, 선 취득, 제출자에 대해 선발 시 우대합니다. 단, 입학 허가서의 연수기관 입학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인 것만 인정됩니다. 국비연수생의 국비연수 기관과 프로그램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 영국 런던의 소재한 캐피탈시티 칼리지 그룹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드리니 국가 및 연수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CCCG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을 안내드리는 것은 연수기관을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유학과 국비 연수의 평가 항목 배점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국비 유학과 국비 연수의 평가 방법 항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유학은 외국어 시험 성적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배점은 비공개 사항인 점 양해 바랍니다. 한국사 취득 흡수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습니다. 국비 연수의 경우 대외활동 실적과 국외 수학 계획서는 평가 득점이 만점의 40% 이상이어야 하나 학업 성적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은 만점의 40%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격자를 사정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기간은 5월 9일 금요일 11시에서 5월 23일 금요일 12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만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고 종료 시간 이후로는 어떤 이유로도 시스템을 다시 열거나 추가 입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종료 시간 전에 최종 입력을 완료하셔서 응시원서 출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입력 종료일인 5월 23일에는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개인 컴퓨터 환경에 따라 출력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응시원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미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5월 27일 화요일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소인날인 기준이 아니라 도착분 기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그 이후 도착 서류는 절대 받지 않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0일 금요일 16시 이후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1일 금요일 2차 면접을 실시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8일 금요일 16시 이후이며 합격자 사전 교육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으로 국비 유학 제출 서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전형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서명 날인 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시원서입니다. 보시는 서식은 참고용이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인 스터디인 코리아에서 입력 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비 유학 응시 자격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격 조건에 따라 응시원서 총 2곳의 대학 총장 직인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장 직인 날인이어야 하며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취득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총장 직인을 찍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총장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입 인재의 경우 우체국 등의 은행기관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 시 A4로 출력하시어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심사위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교수 추천서는 2쪽 이내로 작성하며 외국인 교수 추천서의 경우 지원자가 직접 국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자필 추천서 제출은 가능하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는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써주시기 바라며 절대 편찬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외활동 실적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대외활동을 작성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대 4쪽까지 휴먼 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 수학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입니다. 국외 수학 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의 유학기관에서 어떻게 학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 분량과 글자체, 글자 크기, 줄간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기능인 국비 유학생의 경우는 중소기업 재직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를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 제한 사항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확인하신 후 동의 및 서명 후 제출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기능인 국비 연수 제출 서식에 대하여는 국비 유학과 다른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인 스터디 인 코리아에서 입력 후 출력하셔서 제출해야 하며 국비유학과 다른 점으로 대학 총장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발 과정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의 응시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고일로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동선발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연수과정에 유학 중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까지는 유학 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비유학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입학하는 학위 연수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국비유학, 국비연수 기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기수혜자란 2021년 이후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편물 겉면에는 국비유학, 연수생 선발시험 응시원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국비유학, 연수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원서에 기재한 5개 유학 대상 기관에서 26년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국비유학, 연수생 합격의 효력을 상실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득하여 국비유학 확정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형자는 공통으로 입학허가서,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꿈나래 전형의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기술기능인 전형의 경우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를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속 기관, 직장의 유학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유학 대상국, 유학 연수기관 세부 전공 분야를 포함한 모든 전공 분야 변경은 불인정합니다. 응시원서상의 유학 대상 기관 불합격 및 전공 분야 지도 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합니다. 유학기관 알선 및 비자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응시 자격 중 1차 서류 심사 대상인 공인 외국어 시험 중 IELTS의 국비유학 응시 가능 기준 성적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일반 전형과 꿈날 예전형 응시자의 경우 2025년 6점이었던 IELTS 성적 기준 최저 점수가 2026년부터는 6.5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기술 기능인 전형 응시자의 경우 규정 및 특수성을 고려해 2025년 최저 점수인 4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문에 함께 올려드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전공학위와 지원할 전공 분야가 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국내 대학 학사 졸업자여야 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석사 졸업한 경우 박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가을 입학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입학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여야 합니다. 2025년 8월 말 졸업 예정 증명서로 증빙이 된 국내 학사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도 전역 예정 증명서 증빙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꿈나래 전형의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의 응시 자격을 국비유학 확정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기능인 전형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응시 자격을 국비유학 확정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휴직 등 유학생의 회사 복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는 본원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본인의 수학 방향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전공은 하나만 기재 가능하며 전문 자격 취득 과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제1희망만 기재하여도 되나 추후 2희망에서 5희망까지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시원서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졸업한 학교 학사 총장 직인만 가능하며 학과정 직인이나 대학원장 직인은 불가합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주세요. 대학원 성적은 참고사항이나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본인이 응시원서, 대외활동기술서, 국외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에서 언급하셨다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뒷번호는 모두 비공개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외국어 성적은 동일 외국어 간 가점은 없지만 타 외국어 성적이 공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가점이 있으며 외국어 영역 만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특수외국어는 공고문에 명시된 25개 언어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발급일 제한과 유효기간은 없으나 성적표는 서류 등기 우편과 같이 5월 27일 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74회차 응시자는 6월 5일 목요일 17시까지 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 서류 누락자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차등 점수는 없으며 일반 및 꿈나래 전형 지원자는 3급, 기술 기능인 전형 지원자는 4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외활동 증빙 서류 중 봉사활동 확인서와 각종 대외활동 참가 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여도 제출 가능합니다. 기재 가능한 대외활동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지원 분야와 관련한 활동인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하시면 되고 심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논문은 원본과 국문 요약서 1에서 2매이며 특히 외국어 논문 또한 원본과 국문 번역 요약서 2매 이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특히 독학자 및 학점 은행제 기술 기능인 전형은 추천서를 미제출합니다. 외국인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는 경우 서명이 된 스캔본을 이메일로 받으신 후 직접 출력하고 본인이 직접 번역한 국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심사위원 참고용으로만 쓰입니다. 추천서의 분야 및 학위 구분란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학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급 시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일반 전형 합격자는 최대 2년, 꿈나래와 기술 기능인 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비유학 기간 내에 목표 학위 취득이 어려우신 경우 자비유학으로 전환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실시간 질의응답과 채팅창 이용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의 채팅에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시는 경우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채팅이 제한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한이 있어 동일 질문에 대해 한 번만 답변드리며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자주 하는 질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비유학, 연수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특성상 모든 답변에 댓글을 달아드릴 수 없어 오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유학 및 연수에 많은 관심과 응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